안녕하세요. 방구석 건축 답사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사를 떠나볼 건축물은 아주 독특한 땅에 설계가 되어진 건축물입니다. 그 독특한 땅이 뭐냐면 길이가 거의 40m 정도 되는 땅에 설계가 되어진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이 아니라 원룸과 그리고 주인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물의 내부에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 주택도 아주 재밌는데요.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바로 여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빈탄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이냐면 바로 이 주택입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베트남에 있는 주택들은 한 방향으로 긴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볼 이 건축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정사각형으로 된 땅의 모양들이 그래도 있는데 베트남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택은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재미를 주는 주택일까요?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면도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고요. 여기가 3층입니다. 이렇게 길죠, 땅이. 이렇게 긴데 길이가 4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외부 복도라고 하죠. 외부 복도와 그리고 계단, 그리고 1층에 보면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땅이 시작되는 지점과 땅이 끝나는 지점에 이러한 주택 세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세대는 원룸이고 한 세대가 주인 세대 같습니다. 여기 1층에서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원룸이 있습니다. 닫혀진 복도가 아니라 열려진 복도입니다. 이 복도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여기 출입구가 있고요. 이 방의 배치는 원룸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장실과 침대, 싱크대 같은 게 있고요. 원룸 공간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바로 이러한 조경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조경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게 돼요. 이 계단을 지나서 가면 여기에 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가 부모님 방이에요. 부모님 방이고 이 부모님 방을 오른쪽으로 해서 지나가면 이러한 이제 주택 하나의 세대가 나오는데 아마 주인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인 세대이지만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은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 식당 그런 것들이 있는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모님 집과 작은 집 주인 세대인 한 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1층에는 여기 원룸과 주인 세대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층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X자 되어 있는 부분은 1층에서 조경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늘이 뚫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위에 있는 요 공간과 밑에 있는 요 공간, 이 두 개로 원룸이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원룸들도 건물 안쪽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통해서 문 들어오면 침대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코니입니다. 네,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다 보면 휴식 공간이 나와 있고 또 이 부분이 지상 1층에서는 여기 있는 이 조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나가면 원룸 또 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룸 치고는 공간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좀 되는 그러한 원룸입니다. 이 2층에서의 공간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발코니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앞에 열려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조경 나무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고, 그리고 휴식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막 중첩적으로 섞여가지고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재미있는 공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각각 이제 여기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착을 하게 되면 뭐 공간 구성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뭐 침실 하나 있고 욕실 하나 있고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이 공간도 작은 편이 아니고 이 원룸의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평면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주택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가운데는 조경 그리고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입니다. 여기가 1층이고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에서 살펴볼 만한 것은 건축 자재가 이게 보니까 뭐 테라코타라고 하는 패턴의 문양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로띠를 형성해서 중첩적으로 이제 쌓아서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또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뭐 테라코타라는 재질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기후에 좀 잘 맞는 건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베트남의 전통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이 복도가 그냥 열려있는 복도입니다. 뭐 한국에 있는 건축물 계단실을 생각해 보면 닫혀있는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날씨도 당연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기가 통하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흰색 벽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보이는 원룸 1번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중간에 조경이 보이죠. 이 조경 시설이 바로 이 원룸 앞에 있는 겁니다. 원룸은 바로 이 복도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원룸들은 복도나 아니면 외벽에 창문이 나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하도 이렇게 땅이 길기 때문에 발코니를 통해서 가운데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그쪽으로 빛을,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조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죠. 이 문이 아까 첫 번째 원룸 진입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올 겁니다. 계속 해서 따라 들어가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 2층에 보시면 2층 야외 복도 이제 천장이죠. 야외 복도지만 당연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단열이나 막 그런 차단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콘크리트에 페인트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콘크리트고요. 여기는 바닥은 그냥 타일 정도만 깐 그 정도입니다.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이러한 조경 시설이 있고요. 보이는 이 공간 있죠. 이게 1층의 발코니입니다. 이 공간이 2층의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3층의 발코니입니다. 이러한 발코니를 통해서 자연광들이 쏟아지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나오면 건물 내부에 있는 조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지향적인 평면이죠. 건물 안에 있는 조경들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게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건물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2층으로 도달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발코니 있는 2층에서 본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층에는 조경나무가 여기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2층의 야외 복도를 통해서 쭉 진입하다 보면 2층의 원룸,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3층의
원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룸마다 꽤 큰 발코니가 있어서 발코니를 통해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 빛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부 지향적인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더 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더 가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1층 조경이죠. 1층의 첫 번째 조경에서 올라온 계단을 타고 올라왔을 때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어져서 이러한 휴게 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이 휴게 공간의 하부는 부모님 방입니다. 살짝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사진 찍은 이 위치가 있는 원룸 세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 사진이 이 건물의 핵심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긴 땅에 두 가지 위치에 세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조경시설을 하고 오픈된 공간을 두고 2층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또 위로 올라가서 본 모습이네요. 여기가 2층으로 올라온 계단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이쪽으로 오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조경 시설이 건물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룸의 발코니고요. 여기서 바로 직진해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안에 숨 쉴 수 있는 조경 공간과 중정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재미가 확 올라갑니다. 너무 많은 실들을 배치하게 되면 뭐 경제적인 효과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삶의 질은, 건물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룸이지만 대가족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원룸들을 자녀방 하나씩 다 주고 1층 공간이 이제 거실도 있고 하니까 메인 공간이 되고요. 원룸 발코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뭐 초록초록한 나무도 보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이지만 이러한 공간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네모난 액자에 딱 보이는 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원룸 공간인데 들어와서 여기가 발코니가 있고 여기는 아마 욕실 같고요. 침대가 있습니다. 다른 면 이쪽 부분이나 그리고 이쪽 면이나 이런 데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고요. 이렇게 땅이 길다랗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있고 지금 이 발코니를 통해서 빛과 창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문은 이렇게 다 오픈할 수 있네요. 발코니에서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계단이죠. 이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일 텐데 계단 하부에는 옷장을 두었습니다. 옷장을 두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공간 이게 메인 테라코타를 이용한 패턴 디자인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창호가 있죠. 여기 이 창호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문을 닫게 되면 그래도 이 부분은 작지만 뭐 이 부분도 발코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간이 여기 앞에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발코니가 있죠. 이런 발코니를 통해서 자연광이 들어오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장식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3층의 원룸이 됩니다. 이 부분, 이 창호가 있죠. 창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러한 패턴, 야외에서 보였던 그 문양이 있는 벽체가 나오게 됩니다.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면 패턴이 있지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내부를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원룸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적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7, 8평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라보니 저는 이 발코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큰 발코니를 통해서 이 통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은 콘크리트에 에폭시 마감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마루 같은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그대로. 벽도 그냥 콘크리트에 그냥 페인트만 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 뭐 그렇게 큰 뭐 그게 없습니다.
주인 세대의 식당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 방 있고요. 앞에는 조경. 이 조경이 이제 위로 열려 있죠. 아까 전에 사진 본 것처럼 원룸에서 바라보면 보이죠. 나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단면인데 개념을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원룸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경이 나오게 됩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 계단이 나오죠. 계단을 만약에 지나치면 부모님 세대가 나오게 되고 주인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긴 땅의 중간에 두 개의 조경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라갑니다. 조경 공간을 바라보면서 9번과 11번에 원룸 공간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휴식 공간을 지나쳐서 3번과 12번에 원룸 공간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있는 원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룸의 공간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건물이 구성되어진 특징들, 건물이 어떠한 동선을 이루고 있고 어떠한 전체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상 방구석 건축 답사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건축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